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이라고도 하죠. 겨드랑이 땀과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이 겨드랑이 부위가 흥건히 젖어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드랑이 땀이 여성의 고통인 생리통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입니다.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연관이 있어?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조성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경우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는데 안 나. 그런데 겨드랑이 땀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를 하니까 생리통이 치료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리통 하면 뭐 진통제 몇 알 먹으면 되겠지 하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 땀이 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인체는 참 묘한 것이 한 곳을 좋게 해주면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통제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통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인체의 원리를 잘 찾아서 그에 맞는 흠을 보완해주면 겨드랑이의 땀도 잦아들면서 생리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땀이 나는 거, 우리가 여름이 되면 땀이 나죠. 또 운동을 많이 해도 땀이 많이 나요.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과 전혀 안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어디에 땀이 나느냐, 상체에 나느냐, 하체에 나느냐, 낮에 나느냐, 밤에 나느냐, 머리 쪽으로 나느냐, 손 발바닥에 나느냐, 겨드랑이에 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지어는 가슴에서만 나느냐, 등에서만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은 심장과 연관된다 그래서 심한이라고 합니다. 심자를 썼습니다. 심한. 심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화와 연관돼요. 화라는 것은 칠정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에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게 겨드랑이 땀입니다. 말하자면 이래요. 겨드랑이 땀은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민하냐? 뭐든지 깐깐해요. 정확해요. 완벽해요. 자신을 볶아요. 그런 사람이 겨드랑이 땀이 납니다. 어떨 때? 긴장을 하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심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칠정, 감정에 손상됐을 때 옵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심한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손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리통이 올 때는 이 심한을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일반적으로 손발과 겨드랑이 땀이 동시에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환자들은 와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손발에 땀이 나요 이러고 와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런데 겨드랑이 땀은 감춥니다. 그런데 손발에 땀이 나는 것과 손발에 땀이 나면서 겨드랑이에 같이 땀이 나는 것은 다릅니다. 겨드랑이 땀이 나면 일단 심한이라고 해서 칠정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땀의 원인은 첫째가 칠정에 손상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기혈이 허약할 때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폐에 해당되고 기죠. 왼쪽은 혈에 해당돼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심폐,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겨드랑이 땀 나는 것은 기혈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는 폐이고 요거는 심장이죠. 그래서 심폐 기능이에요. 심폐. 엔진이죠. 그래서 기혈이 허약해서 겨드랑이 땀이 나기도 하고 칠정에 손상돼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땀의 치료는 감이, 복령, 보심탕 이라는 걸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드랑이 땀이 나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도 또 겨드랑이 땀 나는 것을 몰라. 환자는 모르죠. 겨드랑이 뭐 다 나는지 알지 본인만 나는지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생리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겨드랑이 땀이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령보심탕이라는 약을 쓰면 감이 복령보심탕이라는 약을 쓰면 겨드랑이 땀도 치료되면서 생리통도 치료가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감이 팔물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겨드랑이 땀이 나요. 유난해. 그래서 냄새도 나요. 근데 왜 왔느냐? 키가 안 큰다고 왔어. 키가 안 큰다고. 얼굴 색도 보니까 느리끼리해. 키를 키워달래. 그래서 이 겨드랑이 땀 나니까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냄새까지 난대요. 그래서 감히 팔물탕을 썼더니 키가 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키가 안 크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한약은 퇴비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잘 안 자랄 때 퇴비를 줘서 키를 크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적기가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에 큽니다. 가을, 겨울에는 축적하고 충전되고 봄, 여름에 크는 거예요. 왜? 나무 잎사귀 올라오듯이 나이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나이테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나이테가 달라요. 이렇게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됐죠. 이쪽은 겨울철, 가을철, 이쪽은 봄, 여름이에요. 봄, 여름에는 많이 자라요. 그래서 봄, 여름에 아이들 키를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히 팔물탕이라는 약을 써야 키가 클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 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땀이 나면서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감히 팔물탕이라는 약을 써야 겨드랑이 땀도 좋아지면서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겨드랑이 땀이 좋아지면서 왜 키가 크느냐? 겨드랑이 땀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땀으로 보지 않고 진액이 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진액이 제 자리로 가. 뼈골로 가고 오장육부로 가. 그러면 키가 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어유한이라든지 혈어유어열이라든지 산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리통의 원인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8번에 바로 겨드랑이의 땀, 즉 심한에 의해서 오는 생리통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심한인 칠정에서 온다 그랬죠. 그러면 칠정도 다스려줘서 말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신과 생식기는 같아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생리가 고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리통이 생겨요. 그걸 칠정이라고 그랬죠. 칠정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겨드랑이 땀이 나죠. 이 겨드랑이 땀을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생리통의 원인 중에 심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리통은 칠기탕, 가미기비탕, 반총산, 청열조혈탕, 청경사물탕, 통경사물탕, 가미사물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한을 치료해주는 가미, 복령, 보심탕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8번에. 그래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은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한의학 관점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겨드랑이 땀은 칠정에서 오는 거고 정신과 두뇌와 정신과 생식기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칠정 손상이 된 것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겨드랑이 땀이 들려면 바로 생리통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겨드랑이 땀을 치료하니까 생리통이 치료됐다.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네. 관련 사례를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은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의학을 조금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환자는 20대 후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이 내원한 것은 겨드랑이 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문진을 통해서 알아보는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리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창 미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나이인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 옷이 젖는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원인도 찾고 해봤지만 치료가 되질 않아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미, 복령, 보심탕이라는 이러한 약을 쓰고 칠정에 의한 심한을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 후에 환자가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생리통까지 없어지고 겨드랑이 땀도 줄어들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이 환자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생리일제 아랫배가 아프고 생리가 늦어지고 불규칙하고 빨랐다 느렸다 하기도 하고 10일간 지속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불규칙한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전신의 부종이 심하고 아토피도 심해서 여러 가지 그 땀띠라든지 등이 뻘개지고 가슴 등 팔에 뾰루지 같은 것도 잘 난다고 했습니다. 냉 같은 분비물도 꽤 많고 겨드랑이 땀도 많으면서 찬바람 쐬면 금방 차지고 발땀도 많다고 했습니다. 혀가 갈라져 있고 입술이 마르고 유두 근처에 털도 이상하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얼굴이 붉으면서 눈썹이 진하고 갸름하고 예민하게 생긴 그런 체질입니다. 맥은 70맥, 72맥으로 소장에 떨어졌는데 심소장과 연관돼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칠정에 손상되어서 심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한의사에 의하면 여기서 땀이 나는 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으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심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령 보심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은 심환을 치료하고 칠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는데, 사실 생리통과 관련이 없는 약입니다만 이 약을 쓴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생리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생리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게 생리를 했다는 겁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겨드랑이에 땀이 심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고, 눈충혈도 줄어들었으며 이상하게 가슴에 털이 났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다리 붓는 현상도 없어졌다고 매우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결과네요. 다행입니다.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으면서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겨드랑이 땀은 칠정, 즉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치료해주면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다른 불편함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겨드랑이 땀이 없어지면서 생리통도 좋아졌던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오늘 치료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심기울체예요. 심기울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심기울체. 심기울체는 바로 자기 마음을 끓여서 자기가 자신을 볶아서 어느 정도 볶느냐면 피가 마를 정도로 볶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성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심기울체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기 마음을 끓여서 여러 가지 신경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심기울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심기울체는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갑자기 사별됐을 경우에 심기울체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잘 안 나타나요. 여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개 보면 코가 아주 크게 잘생긴 여성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코가 크게 생기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더라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심기울체입니다. 정말 잘하던 사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실패. 갑자기 막 무너졌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렇게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연쇄적으로 막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 그런 경우. 또는 청춘 사업 실패. 정말 미끄러하는 남자, 미끄러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심기울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요, 제가 보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심기울체 증이 나타나고요,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심기울체 증상은 안 나타나고요, 의욕상실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폐인같이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심기울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과형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서 목이 긴 사람입니다. 목이 길고 여기 하관이 쪽 빠진 사람 보면 어때요? 예민하게 보이죠? 그런 사람한테 심기울체가 잘 나타납니다. 또 얼굴이 기과형이라고 해서 각이 졌으며 두상이 좀 큰 여성, 얼굴이 각이 졌어요. 각이 졌는데 네모진 것만 각이 진 게 아니에요. 관골이 나오고 뼈가 위주로 생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살은 별로 없고 뼈가 위주로 생긴 사람들 다 기과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가 심기죠. 기가 심기잖아요. 요거는 심이고요. 요건 기예요. 심기가 울체되기 쉬운 사람. 남성은 코가 위주인데 여성이 코가 위주로 코가 큰 여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남편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심기울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남성은 피부가 검고 거칠은데 여성은 대개 보면 피부가 하얗고 말랑말랑한데 여성이 피부가 검고 거친 여성들은 심기울체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기울체의 그럼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쌍한 장면을 보면 연속곡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불쌍한 장면을 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 울보라는 소리. 자기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안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쏟아진대요.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봐도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는데 연쇄부도를 맞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신대요. 맨날 그 한탄하면서. 그 뒤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 목에 항상 가래가 낀 듯하고 막히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다. 이렇게 심기울체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 안 오죠. 이게 특징입니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침을 한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면 진에 고담제 쓰면 나을 것 같은데 안 나.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자꾸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나. 왜 안 나느냐? 진에 고담제만 쓰니까 안 낫는 거야. 원인을 찾아야지. 이 사람은 심기울체에서 기침을 하는 거야. 심기울체를 치료해주는 감이사칠탕을 쓰면 그냥 낫는 거야. 어느 정도 나느냐? 거기 마약 들었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나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나요. 그러니까 심기울체 증상 중에 기침을 하는 게 나타나요. 이거는 잘 알아둬야 돼요. 내가 심기울체에서 기침을 했는지 잘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신이 쑤시고 아파. 아이고, 전신이 쑤시고 아파. 그게 뭐 가보니까 뭐 류마티스 검사를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나타나. 그렇잖아요. 전신이 쑤시고 아프면 되게 그렇게 검사하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요. 보니까 코가 남자 코보다 더 잘생겼어. 아, 당신은 심기울체에서 이 전신 쑤시는 게 왔구나. 쑤신다, 아프다. 이것은 뭐예요? 화예요, 화.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울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옵니다. 또 검사해도 아무것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납니다. 전신이 쑤시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심기울체의 특징은 자꾸 눈물이 나는 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눈물이 나면서 기침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심기울체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고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기울체는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심기울체라는 증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기울체로 고생하다가 치료된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심기울체 쉬운 단어가 아니죠. 네. 심장 기운이 뭔가에 의해서 뭐가 맺혀 있고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심기울체라는 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한 번은 47세 여성이 목에 뭐가 달려붙어 있는 것 같고 기침을 하면서 전신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도 않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그런 검사를 해봐도 그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생맥증을 합의를 해서 보았을 때 심기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사칠탕을 투여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매우 좋아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진통제 들었냐고 이럴 정도로 또 거기 뭐 이상한 약 들었지 않았냐고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 기침까지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심기가 울체된 이 환자, 생김새는 어땠나요?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면서 이마가 넓고 여성치고는 코가 오똑하면서 크게 생긴 그러한 여성이었고 인당 주위에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당 주위에 점이 있다는 것은 심장과 연관돼서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인당에 점이 있다는 것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당에 점이 있는 것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디에 점이 나든지 김이라든지 뾰루지 같은 게 난다든지 혹이 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보아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저기 불편한데 각종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겁니다. 인당에 점이 있고 얼굴이 각이 졌으며 코가 크고 맥이 7276으로 소장에 떨어져서 담입니다. 이 담에 떨어졌다는 것은 울체돼 있다. 뭔가 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당은 심에 속하고 인당의 점은 바로 심기가 울체가 돼서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깃과 형이고 코가 크므로 기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 울체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미사칠탕이라는 처방을 투여했는데 목에 가래 끼는 현상도 좋아졌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많이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전신이 쑤시고 아픈 것도 혹시 심장 때문인가요? 한의사에 보면 전신이 어디가 쑤시든지 따끔따끔 하는 것은 모두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는 심장이죠. 그래서 심기가 울체돼서 나타나는 화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미사칠탕으로 울체된 화를 풀어주면 여기저기 아픈 증상들과 쑤시는 증상 이런 것이 같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죠. 진통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진통제를 쓰기보다도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이 화가 울체돼서 왔으면 화가 울체된 것을 풀어줘서 통증을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네, 화를 풀어줬더니 기침까지 치료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기침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화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소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침이 나면 진의 고담제를 쓰죠. 그런데 그것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성은 심기 울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진의 고담제로 절대로 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심기 울체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미사칠탕을 투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매우 좋은 결과였는데요, 박사님. 네, 이와 같이 전신이 쑤시고 아픈 경우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는데 각종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쑤시는 통증은 화에 의한다는 한의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명 화병이라고 해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한의학을 통해서 이 화병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홍수환 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8세십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빨리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방 치료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드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88세 아버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세가 많으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본다, 참을 수 없다,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줌발이 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앞에 떨어지고 옷에 질질질 묻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여성의 경우 옷을 내리면 내리기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낮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증상입니다. 제가 좀 위험한 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충전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새 나오면 안 되죠. 특히
그때 소변이 나오는 것은 한의사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혈이 새 나가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인신에 있는 모든 근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릇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에너지가 새 나가니까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지 못하거나 시원하지 않은 현상도 낮에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밤에 나타나는 현상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변을 보지 말고 특수한 필수 우리 몸에 필요한 특수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한의학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침치를 하거나 뜸을 뜨거나 한약을 투여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을 써보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계를 써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홍수환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 심기울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